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은 용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용신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이론이잖아요. 근데 1900년대에 양자 물리학이 나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뭐죠? 움직임과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죠. 뭐가? 입자와 파동, 에너지와 물질이 동시에 존재해요. 관찰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동태가 달라져 버린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용신은 뭐예요? 사주팔자에 있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글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이 용신이 결정되면 평생을 그 용신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힌 맹꽁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죠. 양자 물리학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한다 그러면 용신이 얼마나 개똥 같은 소리인지를 이해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용신을 정하면 평생 그 용신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근데 그것도 사주 구조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달라지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보면 볼 것도 없이 분명히 병화용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해수가 있기에 임목에게 수기를 공급하고 병화로 빼는 임갑병 삼자 조합임에도 무엇만 본다? 병화가 용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우는 정관 보니까 지지 보니까 모두 수금으로 흘렀어요. 병화 용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병화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그런데 실제 상황은 개대운 병이냐 어쩌고부터 해가지고 계속 안정적으로 승진해요. 이상한 거야. 병화를 용신이라고 하지를 말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병화를 용신이라고 해놓고 용신 목하고 놓으면 좋겠네 딱 봤더니 올시구나 금수네. 그런데도 왜 발전하지? 이상하잖아요. 자, 이 사주도 여러 번 했죠. 의학 박사, 그죠? 이것도 해인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인병. 그런데 대우를 보니 해자축 금수에 마찬가지로. 그런데 의학 박사이고 사회에서 성공도 했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용신이라는 개념을 마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순간 이렇게 수기 금기가 들어와도 멀쩡하는 사주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그죠?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자, 이 사주는 자월이에요. 그쵸? 자월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먼저 금 중에 어떤 거? 신유 이런 씨종자를 자수에 풀어서 결국은 간목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병화를 뭐 한다? 분산 발산 움직임을 촉진한다. 그러면 병갑이 용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은 뭐다? 바로 금. 그런데 경금이 있는 게 아니라 신금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금이 이렇게 풀어지죠. 여기도 경신, 그쵸?
그러면서 다시 갑병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간에서의 흐름은 나름 굉장히 좋죠. 그죠? 그런데 묘대운에 과갑에 올랐고 임진개사에 평탄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임계면 병화가 극당하여 용신이 망가졌을 텐데 그런데도 왜 평탄하게 발전할까요? 이상한 거죠. 용신이라고 정하는 순간 도저히 이해 못할 사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이 사주는 볼 것도 없이 용신이 뭐예요? 당연히 인중병화죠. 그죠? 수기가 이렇게 많은데 수기를 용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중병화인데 불행이도 지지에만 있죠. 인중 지장간에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을사병호 정미로 흘러가는데 이 중년에 이렇게 발전해야 되잖아요. 화기 용신이니까. 근데 오히려 신기한 거는 계묘갑진. 이 계묘갑진 수목의 운에서는 오히려 조업이 넉넉하여 평탄하게 살았고 가업이 안정되었고, 그런데 왜? 사대운 병호대운에 쫄딱 망하고 사망까지 해버려요. 이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용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인중병화가 천간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망해요. 물론 이거는 겉으로 보면 당연하죠. 병호대운의 임자, 임 이런 것들이 병화를 극해서 그래요. 자수가 오화를 충해서 그래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죠? 병화가 용신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주가 병화 용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주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용신이라고 정한들 뭐에 무너진 거죠? 사주 구조에 무너진 거예요. 맞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수기가 많았는데 화기가 가득한 상황이 되면 그때도 화기가 필요할까요? 그때는 수기가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보았던, 다시 봐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사주가 있다 쳐요. 이 사주가 있다 쳐요. 분명히 겉으로는 병화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수를 빼고 나머지 글자들은 목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정할 때는 병화를 용신이라고 봤지만 이 수기들이 왔을 때 발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충족된 목화의 기세보다 인월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수를 원한대요. 자, 이런 상태에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병화가 용신이 아니라 임수가 용신이었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뭐야? 병화는 임수랑 충하니까는 병화는 귀신이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생극으로만 보니까 사람들이 무식해져요. 극단적이 돼요. 극단적. 적군 아니면 아군 둘 중밖에 없는 거야. 생각론은. 그게 아니라 계속 떠드는
임갑병 삼자 조합으로 세 글자가 조화를 이루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임수가 용신이다, 병화가 용신이다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서로 먼저 활용할 글자가 있고 나중에 활용할 글자가 있어요. 시공간 선후의 문제라는 거죠. 인월이면 당연히 임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병화가 필요한 거지. 해수가 없다 그러면, 임수가 없다 그러면 임목은 성장할 수 없어요. 이게 다음 내일이나 한번 예문을 설명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는 해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뿌리를 내리고 병화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시공간의 선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양자물리학 설명한 것처럼 용신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지 고정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병화라고 용신을 정한들 사주 구조가 박살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병인이 아니라 병신이라고 칩시다. 병신. 그러면 뭐가 먼저 필요하죠? 그때는 임수가 아니에요. 먼저 병화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월이니까 열매를 확장하다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점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 이런 식으로 신금이 자수에 풀어지는 흐름이면 좋은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선후의 문제, 선후 시간에 선후 문제가 존재해요. 뭘 기준으로? 월지 시공을 기준으로. 인월에는 성장하기 때문에 수기가 먼저 필요한 거고, 신월에는 열매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수확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병화가 먼저 필요한 거고, 즉 이 월지 시공에 따라서 먼저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삼자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임, 갑, 병일래, 병, 경, 임일래 이런 식으로 삼자를 활용해서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두 글자만의 생각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용신이 정한다고 계속 평생을 쓸 수 있건 이건 정말 황당한,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요거 한 며칠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일은 이제 수기가 전혀 없는 상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